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습니다. 다만 유예한 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이 먼저 입법돼야 할 전망입니다. V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V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년에서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역대급 규모로 최악의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어난 상위 5대 해킹 피해액은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1000여 개가 넘는 NFT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APT그룹으로 의심되는 지갑 주소는 피싱 공격을 통해 1055개 NFT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대체 불가 토큰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60%가량이 자전거래였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시 트레이딩으로 알려진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자산을 더 인기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올해 3월 이후 약 149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세장과 암호화폐 사업 파산의 결과로 지난 9개월 동안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1,16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기업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소가 늘어나면서 SEC의 인내심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규제 밖 환경에 있는 불법 거래소들은 마치 야생에 있는 카지노와 같다며 이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중개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습니다. 지난 23일 여야는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한 20%를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예한 대로 과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법이 먼저 입법돼야 할 전망인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암호화폐 업법안과 암호화폐 거래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 22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됐는데 다른 현안들에 밀려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지난 26일 법안 소위에도 상정됐지만 심의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2조 원대 암호화폐 사기를 벌인 V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나머지 이모 씨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V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 2천 명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모임인 V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피고인들은 5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영업행위를 총괄했던 사람들이라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앞서 V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은 각각 징역 4년에서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역대급 규모로 최악의 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해커들의 공격을 당하고 자금이 소진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수 측면에서 2022년은 역대 최대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올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큰 해킹 피해는 주로 10월에 일어났고 상위 5대 해킹 피해액만 해도 22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는 전체 공격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5대 해킹 사건으로는 FTX의 파산 직후 6억 5천만 달러의 해킹,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5억 6천만 달러를 탈취를 비롯해서 로닝과 웜홀, 노마드의 해킹 피해였는데요. 이들의 해킹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총 2조 8,200억 원 규모의 피해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1000여 개가 넘는 NFT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슬로우 미스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APT 그룹으로 의심되는 지갑 주소는 피싱 공격을 통해서 1055개의 NFT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해당 NFT를 팔아서 36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DP는 지능형 지속 위험을 뜻하는 말인데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해 데이터를 훔치고 있음에도 장기간 탐지되지 않는 사이버 범죄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공격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는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슬로우미스는 북한 ATP그룹이 대규모 NFT 피싱을 주도하고 있고 거의 500개 달하는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해서 암호화폐와 NFT 자산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대체 불가 토큰 시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60%가량이 자전거래였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업체인 듄 애널리스트는 올해 전체 대체 불가 토큰 거래에서 자전거래 방식이 차지한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워시 트레이딩으로 알려진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려 실제보다 자산을 더 인기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듄 애널리틱스는 지난 1월 NFT 거래량의 80%가량이 자전거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올해를 포함해서 전체 시기를 따졌을 땐 NFT 거래의 약 44.45%가 자전거래였고 금액 규모로는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NFT 자전거래는 특정 거래소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을 했는데 룩스레어 거래소에서는 98.09%의 거래가 자전거래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올해 3월 이후 약 149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포브스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 약세장과 암호화폐 사업 파산의 결과로 지난 9개월 동안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1,160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손실 결과는 지난 3월 이후 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은 암호화폐 억만장자 15명을 포함해서 업계에 있는 17명의 개인 자산을 합친 겁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가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가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 70%는 650억 달러에서 현재 45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의 순자산도 지난 3월 6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감소했는데요. 한편 억만장자 지위를 잃은 사람들 중에는 FTX의 공동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와 게리 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해시레이트가 30%가량 급락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에 닥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주요 채굴업체들의 채굴력이 급속도로 저하된 것이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